자, 이번에 시간은 서양 분류사입니다. 역시 이제 동양 분류사와 마찬가지로 흐름 잡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도,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올려서 복습할 수 있도록 또 좀 해볼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진짜 가성비 안 나올까 불안하게 옛날에 거의 안 나온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옛날에 안 나왔었고, 근데 요즘 하는 추세 보면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기는 힘들고 여기만 막 집중하기는 힘들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냥 수시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냥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 요 슬라이드 부분이에요. 슬라이드 부분으로 쭉 정리해드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임용용으로, 이거 공무원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분류사에서 시작점은 누가 보더라도 피나케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건 지금 이제 다시 만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요. 지금 다시 만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 여기 한글도 보이네. 하여튼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 캘리마쿠스가 이제 만들었는데, 기원전 250년, 300 몇 년부터 200년대 중간이니까 기원전 4세기, 3세기 이때쯤에 만들어졌던 도서관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여기 이 장소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전부터 장소 목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규장총목의 장소 목록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소 목록이 규장총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원전에 이미 장소 목록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게 피나케스고, 뭐 기본전 250년도 있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또 3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목록이고 분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뭘 대상으로 했냐면 점토판을 대상으로 했고요. 만들어진 거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현재 이게 멸실되어서 남아있지 않아, 뭐 흔적, 뭐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 쪼가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일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전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애가 얘입니다. 현재는 단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데다가 글씨를, 점토판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가장 오래된 거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다가 기원전 200년대, 250년, 기원전 3세기에서 쭉 뒤로 빠집니다. 그 중간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중세 암흑기에는 별다른 게 없다가 이제 중세가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커지게 된 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게 그 세계서지 개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1500년대 16세기 분인데, 그 의사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지학자이기도 했어요. 의사이기도 하고 서지학자이기도 했고, 저 모자 저게 아마 의사들이 쓰는 모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서지의 아버지를 불립니다. 서지의 아버지를 불리고, 서지에다가 최초자 붙으면 이 사람이에요. 거의 서지에다 최초자 붙였다. 그래서 세계서지를 편찬하다가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2권은 만들었어요. 세계서지 만들었고, 지식을 논리적인 분류에 따라 분류한 최초의 분류법 뭐 이렇게 부르고, 과학적 서지적 분류 뭐 이렇게 최초 이렇게 나오면 그 게스너입니다. 게스너라고 불러요. 여기 콘라드 게스너라고 부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콘라드 게스너, 의사이자 박물학자고 서지를 과학적으로 취급했다. 그다음에 철학을, 예비와,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학문 예비와 기본적인 거 필수와 수식으로 나올 때 말로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세계서지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게스너다 정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세, 이제 끝물 쪽이니까 아주 그 중세 맨 뒤쪽이니까 그때쯤이니까 그때 당시 가능했던 학문이 뭐냐면 박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이자 서지학자이자 박물학자로도 불러요. 모든 학문을 다 모아놓고 다 공부하겠다가 박물학이거든요. 이 박물학의 산물이 뭐냐면, 저 박물학의 산물이 이제 백과사전이에요. 우리 지금 백과사전으로 보는 게 박물학의 산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게스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히브리어, 히라보, 헬라어, 아랍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세계서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럽이 이제 전 세계로 봤으니까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는데 3개국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인이죠. 자, 이랬다가 게스너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다가 중간에
그 다음에 또 기념비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분입니다. 노데입니다. 노데가 도서관 설립법이라는 걸 조사했는데 가브리엘 노데 이분은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사람인데 지금 게스나는 이제 스위스에서 중앙 유럽 쪽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쪽으로 이제 아직 대륙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쓱 넘어가냐면 영국 쪽으로 넘어가요. 좀 희한한 케이스인데 프랑스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시민혁명, 시민의식의 향상 뭐 이런 시기 쪽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몽학자이기도 하고 계몽과 프랑스 어떤 국민 계몽 이런 그 사상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고 귀족과 왕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오픈해야 된다. 이런 시민 사상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 어떻게 오픈해야 되는가? 기존의 도서관처럼 하면 안 된다. 도서관 설립법을 저술하죠. 그래서 최초의 도서관학자예요. 최초의 도서관학자고 그다음에 프랑스 분류법에 이분이 기초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12개. 아까 게스너는 이제 21개 주제인데 여기 이분은 이제 12개, 여기 21개, 12개 얘기예요. 여기에 게스너는 21개, 노데는 12개.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신학 최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올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문화 뭐 이런 걸 이해하고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은 게 당시에 우리 동양에서의 통치 이념은 중국 기초로 봤을 때 뭐가 통치 이념이었죠? 유학이었죠. 우리는 고려의 불교가 통치 이념이었다가 조선의 유교로 이제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통치 이념을 가장 앞서서 최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유교니까 아까 유계락도 있었고 칠략에서 유계락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분법에서 경부가 먼저 나왔고 그렇게 나온 것처럼 서양에서도 뭐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신학이 먼저 나왔어요. 중세 천년간의 지배사상, 당연히 지금도 뭐 주된 사상 자체가 이제 기독교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최상에다 놓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브루넷이 나와요.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 분류인데 브루넷에 영향을 줍니다. 노데가. 그 1810년에 지금 보니까 17세기죠. 1643년, 1810년. 이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파리 서적상 분류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프렌치 시스템, 프렌치 시스템 또 파리 서적상 분류법 이런 거 만들 때 신학을 맨 앞에다 놓고 IAEO로 5주류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브루넷 하면 이제 파리 서적상 분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슐라이어마어가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윤윤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분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대 분류 체계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왜 자꾸 영미계만 얘기하느냐? 철학적 본류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베이컨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유럽, 그러니까 대륙 쪽에서도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슐라이어마어인 거예요. 독일계 사람이고 그다음에 DDC나 LCC에 영향을 좀 준 게 있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뒤에 보았던 블리스의 BC 있잖아요. 블리스의 BC랑 이 BC는 다른 BC예요. 우리 앞에서 그 학문 분류의 영향 이거 얘기했을 때 슐라이어마어의 BC가 아니라 블리스의 BC입니다. 이거는 서지분류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BC라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BC는 아니에요. 예외적인 BC입니다. 근데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윤인 교수님 책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참고로만 봐두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공통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좀 먹히는 거거든요. 시험에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참고. 그 다음에 에드워즈 1859년인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1850년에 영국에서 공공도서관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59년이니까 공공도서관 운동이 필요했겠죠. 공공도서관 법이 통과됐고 공공도서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을 테고 그럼 공공도서관에 뭐가 필요했어요? 개가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개가제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브라운이나 이런 분들 개가제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들이거든요. 이때 당시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넘어가고 개가제의 선구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공공도서관과 개가제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오픈을 하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 공공도서관 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고 6개 주류 뭐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표. 그냥 공공하면 서가배열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가 가서 사서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서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맥락 안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안에 분류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 사상, 기본 이제 기저 생각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줄을 6개를 했고 역시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신학이 나오더라. 아직까지는 총류 개념이 없죠. 서가배열을 위해서 고민들을 하지만 19세기 1859년이면 19세기 영국에서 1859년까지도 아직까지도 총류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나와요. 미국에서는 이제 총류 개념이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누가 나왔냐면 해리스죠. 해리스 분류. 이분은 사진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초로 뭘 만드냐면 서가 분류라는 걸 만들어요. 최초 서가 분류 만들고 서지 분류, 서가 분류 통합을 시도했다가 리스트 분류랑 서가에 꽂혀 있는 분류랑 같은 기호를 쓰면 좋겠는데 근데 시도했는데 이제 듀이가 그걸 완성해냈죠. 이거는 해리스 분류표 아마 해리스가 나왔나? 하여튼 요거 나올 가능성이 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중요한 분입니다. 베이컨과 해겔, 해리스, 듀이의 순서인데 이 해겔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이컨, 해리스, 듀이 이렇게 되는데 유닝 교심 책에는 해겔이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유닝 교심 책에서는 약간 기존 분류사적 해석에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겔하고 슐라이어바흐 같은 경우예요. 해겔과 슐라이어바흐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리스는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서양 분류의 특징은요. 서양 분류에서 나왔던 주류의 특징은 뭐냐면 알파벳을 썼다는 거예요. 알파벳을 썼다는 건데 미국에서 나온 해리스 분류표는 숫자가 먼저 나와요. 숫자가 먼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그냥 네 덩어리로 툭툭툭 나눴어. 네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분류기호를 만듭니다. 근데 과학, 예술, 역사하고 나머진 부록이죠. 그러니까 과학, 예술, 역사인데 이 과학, 예술, 역사가 우리 베이컨의 사학, 시학, 철학의 순서랑 바뀌어 있네라고 하는 거죠. 과학, 예술, 역사가 베이컨의 사학, 시학, 철학과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역베이컨식인 거예요. 베이컨 역사가 먼저 나오고 사학, 그다음 예술은 시학이고 그다음에 철학이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역베이컨식이라 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리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뒤에 DDC가 나오는데 DDC 이제 뒤에서 배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EC예요. EC는 우리 그 목록사를 할 때 잠깐 봤던 사전체 목록 규칙과 사전체 목록 규칙을 만든 카터 그분의 이제 분류표입니다. 카터의 분류표인데 사전체 목록 규칙을 만들고 나서 이분은 EC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전체 목록 규칙하고 뒤에 DDC가 이제 최초로 나오게 되고 EC는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때 목록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카터는 보스턴 에서니움 도서관의 관장님이었고 되게 큰 도서관 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작은 도서관들도 성장을 해가지고 커나갈 거고 도서관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두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분류표도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분류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EC가 expansive.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확장형 분류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말 번역을 전개 분류표 이렇게 한 거죠. 확장한다, 길게 빤다, 발전시킨다 이런 것들 전개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류기호가 확장되고 분류표가 커나가는 분류표. 그래서 이 분류표 하나를 가지고 도서관의 장서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표를 갖다 왔다 갔다 바꾸지 말고 분류표를 바꾸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면 쭉 다 쓸 수 있어라고 하는 분류표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제의 진화순으로 되게 이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의 진화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도서관이 성장하죠. 장서가 증가하죠. 사물은 진화하죠. 분류표도 진화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 작으면 1표 쓰면 되고 좀 커지면 2표 점점점 커지다가 제일 큰 도서관 되면 7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분류하겠다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7표가 완성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인지 이분이 이제 7표를 만드시다 돌아가셔요. 다 못 만드시고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7표가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1표부터 6표까지는 완성이고 7표는 미완성이에요. CC는 7판이 미완성이고요. CC 7판은 못 만들어졌습니다.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색인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분류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EC는 다 못 만들었고 EC는 7표가 미완성, CC는 7판이 미완성이고 둘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되는 색인이 없어요. 색인이 미완성입니다. 주제 이론적 배열하고 이론성 우수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아까 LCC, NDC에 이제 주류 배열에 영향을 줍니다. 주류 배열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장시킵니까? 이렇게 성장시켜요. 큰 분류표 처음에 1표나 2표는 주제를 큰 거 하나 써요. 그 다음에 대문자를 쓰는데 작은 대문자, 큰 대문자, 작은 대문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대두자, 소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I를 쓰다가 한 5표부터 P가 나와. 이거 또 다른 주제인 거죠. 그 다음에 7표 가면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분류기호를 바꾸지 않고 뒤에다가 기호만 더 더함으로써 분류기호를 확장시킬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제 업적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카터 업적 이런 게 쓰라고 나오는 일 없을 테니까 우리 뒤에서 다 배워요. 사전체 목록 규칙 목록 때 배웠죠.
EC 배웠죠? 저자기호표 나옵니다. 뒤에. 그 다음에 EC 여기 장단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공무원용이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리스의 BC. 이게 이제 우리가 외웠던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슐라이어마우의 BC하고는 전혀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슐라이어마우의 BC하고는 이건 분석합성 방식이라든가 상당히 급이 다르고요. 블리스는 상당히 유명한 분류학자예요. 도서관 관장님이기도 하고. 관장님도 뉴욕 시립도서관인가 하여튼 뉴욕에서 도서관 관장님 하셨던 미국 사람인데 이분의 분류표는 영국으로 수출돼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유지보수 관리되고 있어요. BCA라고 해서 BC 죄송합니다. 블리스 클래시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 BCA죠. BCA에 의해서 연구되고 개정됩니다. 그래서 영국 분류표의 기본 요건인 영구적 기관에 의해서 유지보수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초판이 미국에서 나왔다가 이 판이 영국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트의 영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제 구분은 꽁트의 영향은 주류의 영향을 줬다는 건 EC, LCC, NDC고 꽁트의 영향에서 주류 말고 전문화 단계 원리가 반영된 거는 BC인 거예요. 아시겠죠? 전문화 단계 원리. 그래서 이게 처음에 블리스의 문헌분류 이론이 1902년에 랑간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 BC는 40년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도서관 관장직을 그만두고 자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며 역작 한번 저술해보자 해서 BC 초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블리스. 근데 이게 분석합성식이잖아요. CC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냐면 PMEST 5가지 패시시 떠올 건데 이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Form, Time, Place, Language, Ethnic. 이 5가지를 패시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CC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개 공통 패시스를 가지고 분석합성식 원리 수업을 수용을 했는데 형식 구분, 시대 구분, 장소 구분, 언어 구분, 민족 구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우리 보조표랑도 상당히 유사하죠. 우리 DDC 등에서 쓰고 있는 보조표와도 유사하죠. 표준 구분에서 형식 집어넣죠. 지역 구분에서 지역 넣죠. 국어 구분에서 언어 넣죠. 그죠? 시대 구분, 표준 구분에 우리 KDC는 포함되어 있고 DDC 포함되어 있죠. 민족은 DDC는 있지만 우리는 없지만 이거 보면 지금의 분류표의 보조표적 성격, 어떤 조합의 원리 안에 포함되는 녀석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꽤나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드시면 좋겠고. 그래서 BC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은 이제 선행류라는 총류의 개념, 총류라고 안 부르고 선행류라고 불러요. 선행류라고 부르고 이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맨 앞에다 배치를 합니다. 이 자연과학을 맨 앞에 배치하는 분류표도 좀 참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과학 상위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택일 규정도 있어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가능하면 이제 우선조항, 선택조항처럼 융통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건 뒤에 KDC나 DDC 보게 되면서 다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혼합기호법입니다. 그다음 되게 보통 EC, CC 등은 이론적이다. 근데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근데 이건 이론적이기도 하면서 실제적 분류표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되게 그 2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분류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DC, DDC, LCC, 지금 UDC까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분류표들은요. 실제적이라는 평가는 받는데 이론적이라는 평가는 못 받아요. 근데 BC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분류표 중에 유일하게 이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범용 분류표, 일반 분류표로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SC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SC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데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요건 아마 우리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 객관식 할 때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건데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우리 분류 규정 때 KDC, DDC 등은 뭘 중시한 분류표였냐면 교육심리학이면 어디다 분류해야 돼요? 교육학에다 분류해야 되잖아요. 관점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KDC나 DDC 등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점 분류표라고 불러요. 관점, 그것이 다뤄지는 학문에 분류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뤄지는 측면에 분류한다. 측면적 분류표. 그것이 다뤄지는 관점에 분류한다. 학문적 관점에 분류한다. 그래서 관점 분류표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그 분류표가 아니라 관점 분류표가 아니라 얘는 그 주제에다 분류합니다. 관점과 주제가 있을 때 우리는 관점에 분류하지만 얘는 주제에다 분류하는 거예요. 교육 심리학이 나오면 우리는 교육학에다 분류하지만 SC는 심리학에다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기존의 분류표들과 컨셉이 달라요. 기존에 만들었던 주류 분류표들과 컨셉이 달라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점 분류표가 아니라 측면적 분류표가 아닌 거예요. KDC, DDC는 지금 관점 분류표, 측면적 분류표인데
SC는 주제를 집중시키는 분류표예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다. 요 정도만 특징으로 알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SC, Subject Classification이거든요. 됐고, 뭐 특징, 주제를 이론적으로 배웠다. 이거 비슷해요. EC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그냥 그렇습니다. 특징이나 단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주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름이 주제 분류표구나. 요 정도 보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특징. 아까 자연과학 상위별에서 BC도 또 나왔었죠. SC, BC, SC, CC. 요거 암기법이 제보됐는데 사이언스 베스트로 SC 그다음에 BC니까 BSC에서 사이언스 베스트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건 분류 원리를 구성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사용할 만한 내용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더의 RIC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국제 분류표인데 이건 별로예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지금 쓰이지 않아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만든 분류표라서 유지 보수도 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서양 분류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짚어드릴게 나머지 암기법들에 관련된 슬라이드가 몇 장 있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갈 거 없고요. 굳이 너무 정리하실 것 같은 너무 이제 그쪽에 집착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예 논외로 하고 요걸 좀 잠깐 봐두자고요. 요건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정리했던 거 있죠. 이론적이다, 실제적이다. 분류표들을 정리해 보니까 DDC, LCC, UDC는요 다 이론적이지 않아요. EC, SC, CC가 다 이론적이다, 학문적이다는 표현 씁니다. BC 됐죠? 실용적이다, 실제적이다. DDC, LCC, UDC는 다 실용적, 실제적인데 이론적이라고 한 분류표는 다 실용적이다, 실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EC 지금 안 쓰여요. 자, 미완성이에요. 게다가 SC는 지금 안 쓰여요. CC도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이지 쓰지도 못해요. 근데 BC는 둘 다 돼요. 이게 이제 BC의 특징인 거예요. 이론적이다, 실제적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서양 4대 분류표라고 하는 것에 있죠.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책에는 SC를 포함시킨 경우가 있고 어떤 책은 BC를 포함시킨 경우가 있는데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봐두자고요. 분류표와 개정기관입니다. 이거는 분류표랑 개정기관들. KDC는 도엽에서, DDC는 DCD인데 이거 추가로 해야 되겠다. 어디에 있냐면 DCD가 LC에 있어요. LC에 있는 DCD예요. 그러니까 DDC 개정은 ALA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도협에서 하잖아요. 근데 분류표 같은 거 미국은 좀 다른 거지. 도서관 협회에서 이 분류표 개정이나 목록 규칙을 우리가 왜 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LC에서 DDC는 LC에서 개정을 하고요. 당연히 LCC도 LC에서 개정하겠죠. 그러니까 LC에서 만드는 분류표가 두 가지인 거예요. DDC랑 LCC. UDC는 이제 UDC 컨소시엄에서 하고요. BC는 BCA에서 합니다. 우리 지금 KCR 있죠. 목록 규칙 KCR은 KLA 도협에서 하고요. ECIP 지금은 하지 않아요. 이제 CIP 제도 시행하지 않는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이제 CIP 제도는 이제 끝났고요. 근데 이제 국중에서 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은 국중에서 했고, 그다음에 한국 문헌번호 이것도 국중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ISBN도 국중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주제 기관들이 있고요. 나머지 이건 공기호들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참고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UDC가 주류 기호가 빠져 있는 건 좀 크죠. 주류 기호가 빠져 있는 UDC는 4가 공기호다 뭐 이런 거 정도인데 참고로 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 분류사는 엄청 빨리 끝났네요. 동양에 비해서는 서양은 분류사가 이렇게 크게 덩어리 나올 만한 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서 요 정도로 빈도수도 크지 않고 공무원 쪽에서도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짧게 여기 서양 분류사 끝난 대신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서양 분류사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일단 끝났다가 또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양 분류사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